자, 지질시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지질시대를 배운 거지. 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야? 생물계의 변화야. 가장 큰 생물계의 변화로 지질시대를 나눈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질시대는 뭘로 나눈다? 생물계의 변화로 나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뭐 배운 거지 우리가? 화석을 배운 거지. 무슨 화석과 무슨 화석이 있어? 유림, 화석에는 몇 종류의 화석이 있어? 두 종류가 있지. 무슨 화석과 무슨 화석이 있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있지. 표준 화석은 뭘 알아낼 수 있어? 당시의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는 거야.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화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겠지만 이걸 가지고 표준화석, 시상화석과 지질시대를 나누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면서 서술형으로도 나올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선생님이 어디까지 했냐면 고생대와 중생대, 특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생대, 암기해야 될 생대가 제일 많은 건 무슨 생대야? 고생대야, 고생대. 알겠니? 고생대는 생물에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 고생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지? 육상생물의 출현인 거야. 고생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육상생물의 출현이지. 고생대 때 뭐가 나타났어? 오존층이 형성되지. 오존층의 형성으로 육상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고생대 때 가장 대표적으로 육상에 뭐가 나타났지? 식물이 나타났다면 그 식물의 이름은 누구야? 고생대 육상식물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양치식물 고사리가 있는 거지. 고사리. 식물 중에서 가장 하등한 계열에 속하는 거지. 씨가 없어. 포자로 번식하면서 양치식물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생대 때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뭐 있어? 최초에 뭐가 나타나? 척추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지. 뼈다구가 있는 척추생물이 나타나는 거야. 그 척추를 가진 생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갑주어가 있단다. 갑주어가 있고. 고생대 표준화석 싹 외워야 돼. 삼엽중, 방추중, 완종류, 필석. 고생대의 표준화석이야. 됐습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는 어느 시대야? 어류가 출현해서 어디까지? 양서류의 번성기까지야. 그러니까 고생대 때는 양서류가 번성한 거야. 양서류가 번성했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고생대 마렵에 뭐가 나타났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나타났다 그래야 돼? 파충류와 겉씨, 식물이 뭐 한 거야?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번성기 이전에 나타났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속시식물하고 파충류는 중생대 때 번성하지. 근데 나타난 시기를 물어보면 그 전 단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시간에 우리가 고생대까지 했지. 중생대도 했어서. 알겠어요? 그 전 시간에 중생대까지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생대 이어갑니다. 중생대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 건 뭐가 있냐면 기후가 온난하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중생대 때 가장 큰 특징은 기후가 온난해, 기후가.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했어. 기후가 온난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CO2의 농도가 꽤 높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의 화산 폭발 일로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높아서 전반적으로다가 기온이 온난했어요. 뭐가 없었다는 거야? 거의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어. 알겠니? 그래서 중생대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얼마지? 2억 3천만 년 전 또는 2억 5천만 년 전 해도 괜찮아. 한 2억 5천만 년 전부터 0.65억 년 전 신생대가 생긴 게 6,500만 년 전이니까 약 2억 년 동안의 중생대가 이어오는 기후가 전체적으로 온난했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고생대 마렵에 판게아가 형성되고 중생대가 시작되면서 판게아가 분리되는 거야. 그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엄청난 양의 새로운 종의 생물들이 나타나는 거지. 됐어요?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판게아가 분리되니까 야, 하나의 대륙이었던 게 분리가 된다고. 땅이 분리되면서 뭐가 생겨나? 바다가 생겨나겠지 이제. 그때 생겨난 바다를 우리 뭐라 그래? 대서양, 인도양이 형성됐고 인도가 분리돼서 북상됐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야.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야. 원래 얘기 좀 할까?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원래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었다면 인도 대륙은 이쪽 남쪽에 있어서 남반부에 있어서 적도보다도 더 밑에 인도 대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요 인도 대륙이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어디에 와서 달라붙었어? 인도 대륙이 이 유라시아 대륙에 인도 대륙이 와서 달라붙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산맥이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란다. 그래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형성되고 인도가 분리돼서 남극 대륙에서 분리돼. 남극에서 분리돼서 북상에서 됐니? 북상을 시작했다고 하자. 북상하였다. 충돌하는 건 나중에 충돌하니까. 됐습니까? 이게 중생대 특징이었어. 중생대 뜻은 전체적으로 온난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가 돼야 돼? 파충류의 시대지. 중생대는. 대표적인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야. 걔가 누구야? 공룡. 그래서 중생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파충류의 시대, 주라기의 시대라고도 하는 거야. 주라기의 시대. 아주 공룡이 엄청나게 번성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공룡이 말기에 멸종을 하지. 공룡 멸종, 암모나이트 멸종. 이 멸종은 생물의 대멸종인데 예측하기로는 소행성이 와서 충돌했거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공룡이라든가 대형 파충류들이 멸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야. 됐니? 추측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육지에서는 이제 봐. 굉장히 중요한 거. 요까지는 외워야 된다. 그래서 식물계에서는 고생대 때 무슨 식물? 고생대 때 무슨 식물 했어? 식물계에서는 양치식물. 중생대 때 무슨 식물? 거시식물이 반성해. 거시식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생대 들어와서 속시식물들이 번성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시조새죠. 시조새. 그래서 중생대 진화 과정을 보면 중생대 와서 뭐 파충류가 번성하고 이 파충류가 진화돼서 뭘로 변해가는 거야? 포유류라는 걸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파충류에서 한 갈래로 조류가 나타나는 거야. 조류로 진화하는 거야. 알겠니? 이 조류로 진화하는데 파충류와 조류의 이 사이 중간 정도에 있는 게 누구야 돼야 돼? 시조새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 있어? 시조새가 있는 거야. 시조새. 됐니? 그래서 시조새 화석이 나타나면 중생대 표준화석이야. 중생대 표준화석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인 포유류가 원시, 인류의 조상이 왜 나와? 원시 포유류가 출현하는 거야. 왜 출현했겠어? 신생대 때 포유류가 번성하지. 그러니까 번성기 이전에 출현은 하는 거야. 출현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거치식물이 있는데 거치식물로 대표적으로 뭐 있어? 은행나무하고 소나무가 있단다. 됐니? 거치식물의 대표적인 건 뭐야? 은행나무야. 은행나무. 그래서 중생대 때 가보면 아주 살림이 뭐야? 은행나무로 아주 번성한단 말이야. 중생대야. 중생대는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고 중요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대로 보면 고생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생대. 자, 전 시간 거 잠깐 복습해봤습니다. 전 시간 거 잠깐 복습한 거야 이거는. 됐니? 그러면 자 오늘의 수업 시작합시다. 바로 뭐야? 신생대가 돼야 되겠죠. 신생대. 신 무슨 신자 한자로? 그래서 새로운 신자지. 새로운 생물의 시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생물은 누구겠어? 포유류야.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생대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6,500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 신생대는 1억이 안 됐어. 기후로는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화였으나 말기에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돼. 그래서
4번의 후반기에 됐니? 빙하기 여기 있는 거야. 됐니? 신생대 마렵에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는 거예요. 간빙. 됐니? 그래서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 됐니? 우리 책에는 지금 이 횟수가 빠졌는데 어떤 책들을 보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빙하기가 4번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게 손가락 봐. 요게 빙하기고 요게 빙하기고 요게 빙하기고 요게 빙하기야. 그럼 간빙기 뭐야? 그 사이 간자야. 한자로. 사이. 그러니까 빙하기가 4번 있으니까 그 사이에 1번, 2번, 3번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간빙기가 3번일 수밖에 없는 거란다. 알겠니? 아주 작년에 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더러웠었는데 정말 이런 건 내면 안 돼. 그 시험 문제가 학교 선생님이 이 4번의 간빙기와 3번의 빙하기를 이렇게 낸 거야. 3번의 빙하기와 4번의 간빙기가 이렇게 시험을 내버린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걸 맞은 놈들은 뭐야? 거의 없는 거지. 알겠니? 그냥 보통 빙하기 몇 번, 간빙기 몇 번이 있다고 외우진 않으니까 4번과 3번을 그냥 쓴 거지. 알겠니? 아주 시사한 선생님이 그렇게 낸 거야. 니네 학교야. 알겠니? 정말 더럽다 이렇게 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4번의 빙하기가 있고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단다. 됐어요? 그러니까 간빙은 사이 간자를 쓴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빙하기가 4번 있어야 간자가 4번이 가는 거지. 3번이 가능한 거지. 이게 신생대 뭐야? 기후야, 기후. 알겠니? 그래서 신생대 기후는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온난했어. 근데 말기에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지. 두 번째 이제 우리한테 이거 가끔 내더라고요. 수륙분포에서 아까 나왔던 거지. 히말라야 산맥. 아까 누가 왔던 거야? 중생대 때 인도 대륙이 움직였다 그랬었지. 그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한 거는 신생대에 와서 충돌한 거야. 히말라야 산맥, 그다음에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대륙의 분포가 나타난 거겠죠. 자, 신생대 그러면 뭐의 시대야? 포유류의 시대야. 알겠니? 그래서 아까 여기 빙하기 계속 나오는데 빙하기 때 잠깐 더 얘기하면 빙하기 때는 어떻게 돼서? 바닷물이 얼지. 그럼 해수면이 낮아지겠어, 높아지겠어?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져서 우리나라 서해안의 바다는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빙하기 때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는 어때야 돼? 육지였을 것 같아. 알겠니? 그 정도로 해수면이 낮아졌었어. 그래서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져서 얕은 바다였던 곳은 육지가 드러나기도 했단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넓은 초원을 이뤘고 현재와 유사한 생물의 종을 이루어진 거야. 그 다음에 매머드, 조류, 포유류 됐니? 여기 잠깐 얘기하면 시험지에 이런 것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야, 니네 파충류하고 포유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어떤 게 파충류고 어떤 게 포유류야? 뭐가 차이점이지? 파충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 도마뱀, 뱀, 됐니? 뱀 같은 것들 있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어려운 말로 쓸까? 변온동물이야. 변온동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밖에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변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포유류는 무슨 동물이야? 항온동물이야. 밖의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지 않아. 지금 여름이라고 해서 내 체온이 36.5도겠지? 겨울이라고 해도 내 체온은 36.5도라는 거야. 계절에 따라서 밖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체온이 변하지 않나? 이런 걸 항온동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파충류들은 밖의 온도가 추우면 어떻게 돼? 그지? 체온이 내려가겠지. 밖의 온도가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겠지. 됐어요? 그래서 변온동물이라고 그러고 하나 더 파충류는 새끼를 낳지 않아. 알을 낳는 거지. 그래서 됐니? 생식을 알로 하는 거야. 알. 알겠니? 그러면 포유류는 뭐야? 새끼를 낳지. 새끼를 낳는 거지. 됐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생대에 누가 포유류가 번성하니까 체온이 일정하면서도 기후변화에서도 생존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알이 아닌 새끼를 낳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 젖으로 새끼를 키워. 새끼의 생존율이 되게 높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매머드 조류, 새야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로 참나무, 단풍나무들이 번성했고, 여기 신생대 마렵에 와서 어떻게 돼?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신생대 말기에 와서. 물론 지금도 신생대긴 하지만. 됐습니까? 신생대야. 신생대는 시험에 이게 잘 안 나와. 나올 게 별로 없어서. 언제나 우리가 시대를 묻는 건 뭘로 나오는 거야? 고생대, 중생대 순이야. 그래서 그 고생대의 특징, 중생대의 특징은 정말 잘 외워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매머드, 털랑코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외워야 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특히 고생대 표준화석, 중생대 표준화석, 신생대 표준화석은 좀 외웁시다. 이따 한 번 더 가서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야. 이 그래프. 자, 봐. 이 그래프. 그랬더니 시대별로 기온의 분포야.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이거 그냥 추정이어서 잘 안 물어봐. 그랬더니 너무 오래돼서 추정이니까. 그런데 봐라. 고생대, 중생대야. 그래서 봐라. 고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그런데 고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는데 어떻게 돼야 돼? 한 두 번에 뭐가 있어야 돼? 빙하기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또는 요거는 어때? 생략하고 고생대 마렵에는 빙하기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빙하기라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시간, 그거 빙하 아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조금 몇 도 이상 떨어지면 우리 그걸 갖다 뭐라 그래? 빙하기라 그래. 3, 4도만 떨어져도.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중생대는 전체적으로 온난했는데 중간에 조금 온도가 내려간 적은 있어도 빙하기라고 부를 만큼 온도가 내려가지는 않았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온난하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생대 말기에 와서 어떻게 돼?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신생대 때는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좀 온난했는데 말기에 와서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기후의 변화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언제 온난했어? 중생대 때가 온난기야. 됐니? 그 다음에 신생대 또 초기에는 좀 온난했는데 말기에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 이해됐어? 기후? 뭐 이런 건 중요치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건 외우자. 요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여기 뭐 외워야 돼? 여기 있네. 됐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우리는 지질세를 뭘로 나눈다 그랬어? 생물계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질 시대 중에는 전체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 생물의 대멸종은 몇 번 있었나요? 이렇게도 물어봐. 생물의 대멸종은 몇 번 있었다고?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 알겠니? 특히 잘 봐. 특히 시대를 바꾼 대멸종이 2번 있지. 시대를 바꾼 거야. 잘 봐. 여기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오면서 엄청난 대멸종이 있었지. 요 대멸종이 가장 중요한 거지. 3번. 바로 뭐 때문이야? 그렇지. 판게아 형성에 의해서. 그래서 판게아 형성에 의해서 됐니? 오유 엄청난 대멸종이 있었던 거야. 물론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지각변동으로 화산 폭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요? 한 번 더. 여기 있네.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는 5번의 대멸종. 여기서 공룡 싹 다 멸종해버린 거지. 됐니? 그래서 소행성의 충돌 또는 화산 폭발의 충돌로 인해서 공룡과 암모나이트의 멸종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지. 됐어요? 나머지 3번은 어때? 대멸종이 있긴 하였으나 시대를 바꿀 만큼의 대멸종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고생대 때 2번의 대멸종이 더 있었어.
알겠니? 시대를 바꾸는 멸종 말고 두 번의 대멸종이 있기는 했었어. 그다음에 중생대 때도 어때? 아주 소수한 대멸종이 하나 있기는 했었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그래 생물주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거야. 알겠니? 어떤 학자는 앞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생물의 대멸종은 존재할 거라는 거지. 앞으로 우리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제 6번의 대멸종도 또 오지 않겠어? 올 수 있겠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인간의 이기심으로 대멸종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바로 뭐 있어? 전쟁이지 뭐. 알겠니? 핵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 초토화되겠지 지구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도 뭐 어떤 인류학자가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질세가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야. 지질세의 특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외우러 갈게요. 우리는 뭘 외워야 되냐면 얘를 외우는 거야. 좀 외워야 된다. 무슨 와서 외우자는 거야, 선생님이. 그렇지, 표준 와서 외우라는 거야. 희성아, 거기 콜라 내놨지, 선생님이. 거기 뒤에 봐. 콜라. 네 거야. 네 거야. 들고 와. 지금 아까 희성이를 생각하니까 콜라를, 그지? 생각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자, 간다. 그래서 외우자. 고생대 다시 갑니다.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어이구. 고생대 표준화석 갑니다. 이렇게.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자, 갑니다.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됐어? 5.39억 년. 우리 책은 5.39억 년, 5.5억 년, 5.4억 년 이렇게 하는 책들도 많다 그래서 어떤 책은 5.6억 년이라는 책도 봤어. 알겠니? 그래서 대충 5.6억 년, 5.4억 년, 5.5억 년 하면 고생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고생대의 표준화석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어? 삼엽충. 뭐처럼 생겼다 그랬지? 그림도 잘 봐놔야 돼. 어떻게 돼 있어? 바퀴벌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지? 발 있고 막 있어. 어디야? 해양생물이야. 해양생물. 무척조 해양생물에 속하는 거야. 또 뭐 있어? 갑주어. 와우. 잘 받아야 돼. 그래서 갑주어. 최초의 무슨 생물이야? 척추생물이야. 알겠니? 물고기지. 그래서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이고요. 완종류. 됐니? 마치 조개처럼 생겨서 여기에 둥글게 있고 여기가 어깨 완자야. 다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고생대 때는요. 삼엽충 필석이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1차 대멸종이 있었고요. 어리와 완종류가 번성했고요. 육상생물이 중생대, 고생대 중기에 육상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는 말은 이 시대 때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오존층의 형성이 완성되었다라는 거겠죠. 2차 대멸종이 있었고요. 방추충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방추충이 번성했다가 방추충도 이때 멸종해버려요. 됐어요? 그래서 고생대 마렵에 삼엽충, 방추충 다 멸종, 갑주어 멸종. 그래서 얘네들은 요때만 살았으니까 요때를 우리 뭐라 그래?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것들을.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생대 표준화석 그럼 누구야?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이 번성했냐 그랬더니 뭐 번성했어? 양치식물이 번성했습니다. 고사리 번성이야. 고사리. 이 고사리는 추후에 뭘로 바뀌죠? 이게 석탄화석으로 되죠. 그래서 얘가 석탄화석으로 되는 거야. 석탄. 됐니? 자, 중생대 넘어왔습니다. 중생대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어때? 2.5억 년, 2.3억 년 요 사이를 중생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중생대 때 뭐가 가장 번성했어? 암모나이트가 가장 번성했어요. 조개 껍데기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야. 암모나이트가 가장 번성했고요. 중생대 때 가장 번성한 걸로 뭐 있어? 공룡이 있겠죠. 됐어요? 여기도 나오겠지만 고생대, 중생대 마렵에 몸집이 작은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출현은 번성기랑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식물? 거시식물로 뭐가 대표적으로 은행나무가 번성합니다. 뭐 소나무도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신생대 표준화석으로 뭐가 있을까요? 매머드와 뭐가 있죠? 화폐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생대 표준화석으로는요. 화폐석과 매머드가
신생대 표준화석이야. 이거 외워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식물로는요. 속시식물 단풍나무가 번성하기 시작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매머드가 번성했다가 매머드가 멸종돼요. 신생대 말에 왜? 됐어요? 그 다음에 화폐석도 신생대 초기에 잠깐 나왔다가 화폐석도 바로 멸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생대 초기에 잠깐 살다가 멸종된 것들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뭘로 볼 수 있어? 표준화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표준화석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시대별 표준화석들을 다 외우기로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문제 몇 개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암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주 간단한 거죠. 뭐 1번부터 해서 문제 쭉 몇 개 풀면서 가겠습니다. 지질 시대입니다. 몇 페이지지? 뭐 몇 페이지? 바로 뺀 페이지죠? 시작이죠? 여기도 풀어야 되는데 앞으로 갔다 와야 되겠네. 문제 풀기 전에요. 여기도 갔다 와야 돼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들이 좀 있어서. 자, 지질 시대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외웁니다. 자, 보자. 지질 시대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대. 언제인 것 같아?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 한 번도 빙하기가 도래한 적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 어느 시대야? 중생대였죠.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고생대이다가 아니라 무슨 생대다?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로 바꿀까요? 중생대용. 됐어요? 성 캄브리아 때 빙하기는 존재하였다라 그랬는데 네, 존재한 걸로 예상 중입니다. 지금 존재한 걸로 예측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빙하기 성 캄브리아 시대가 약 40억 년이 지속됐단 말이야. 그 40억 년 동안 빙하기가 없었을 리는 없단 말이지. 알겠어요? 지금 증거가 잘 없어서 그렇지. 알겠죠? 신생대 말여봐요. 여기 있네.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 간반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죠. 빙하기 몇 번? 빙하기 몇 번? 4번. 간빙기 몇 번? 3번에 번갈아 나타났고요.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라고 했네요. 판게아는 언제 형성되었니? 그렇지. 고생대 때 형성되었죠. 고생대 때. 형성되었다 해서 얘는 아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글뱅이 X 동글뱅이 X가 답이 돼야 되겠죠. 이러면서 외우는 거야. 이러면서 외워야 돼. 알겠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 밑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밑에도 요 문장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보기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올 만한 문장들이란 말이야.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알겠니? 그래서 지질 시대의 생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동물뱅이 아닌 것, 틀린 것 알겠죠? 최초의 생물체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상당히 성캄브리아 후기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왜? 이거 다세포 생물이거든. 다세포야. 이거 다세포야. 됐니? 최초의 생물체는 뭐가 돼야 돼? 단세포 생물이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최초의 생물체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 육지의 속시식물이요? 속시식물은 식물계에서 가장 뭐한 거야? 진화된 식물이야. 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 무슨 식물부터 나와야 돼? 양치식물, 겉시, 속시로 진화돼 가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진화된 속시식물이 언제 나타나야 돼? 고생대 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고요. 속시식물 언제 나타나야 돼? 그렇지. 나타난 건 중생대 때 출현했고 번성기가 신생대 때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안 될 것 같고요. 중생대 거대한 파충류 누구? 공룡이 번성했겠죠. 신생대 초기에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알겠어요? 신생대 초기에는 화폐석이 번성하였습니다. 얘는 또 갑시다. 난난난난난 아이고야 난난난 이
그림은 좀 치사하게 그려져 있는 건데 어느 지질 시대의 수력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라고 하겠죠. 어느 시대 같아요? 그래, 중생대 어떻게 알았어? 금방. 그지? 일단 판게아가 분리된 거야.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됐고 아직 지금 어떻게 돼? 태평양은 나타나 보이는데 얘하고 떨어지면 이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 같은데 여기서 벌어지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완전히 더 벌어지진 않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신생대는 지금과 같은 대륙의 분포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같은 대륙의 분포라고 보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신생대로 보긴 어려운 거야. 그럼 고생대로 보자니 어떻게 돼?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 어떻게 돼? 판게아가 형성돼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판게아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얘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신생대는 지금과 같은 수륙의 분포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신생대 때는. 근데 지금과 같은 수륙 분포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판게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중생대의 수륙의 분포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많이 나온다 이 문제도.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야. 엄청 중요한 문제야. 외워야 되는 문제고. 자 보자. 이거야. 이거. 짠 이렇게. 지질시대 동안 해양 생물의 과어의 수, 종속, 과문, 종속인 종은 뭐야? 여러 종이고 과는 그 종을 다시 나눈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해양 생물의 과의 수, 종의 수라고 해도 돼. 너희들은 아직 과, 종 이런 걸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생물의 종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야. 여기 1차 멸종, 2차 멸종 여기 있네. 가장 중요한 C, 3차 대멸종, 4차, 5차에서 또 시대를 바꿨죠. 그래서 C와 E에서 대멸종으로 시대를 바꾼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A, B, C, D, E 중 가장 많은 생물이 멸종한 시대는 이건 좀 그렇죠? 어때? 가장 종이 요만큼 멸종한 거고 얘는 요만큼 Y축이 생물의 종이니까 가장 많이 멸종한 건 누가 돼야 돼? C가 돼야 되겠고 그 원인을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판게아 형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 E까지 암모나이트 멸종이에요. 암모나이트가 멸종했다는 건 암모나이트는 언제 거야? 중생대죠. 그래서 중생대 대멸종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E에서 나타났겠죠. 그래서 암모나이트의 대멸종이 시계는 E입니다. 외우는 거 살살 풀면서 금방금방 외워지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갑시다. 자, 봅시다.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야. 완전 학교 내신 교재로는 참 훌륭한 교재야. 알겠어요? 내신 교재로 여기 있는 문제는 정말 달달달 풀어야 돼. 자, 화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야. 어머나. 그지? 첫 보기부터 충격인데 화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으라는데 화석은 대부분 화성하면서 만들어진대.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화성함 전 시간에 설명해 준 거지? 뭐가 굳어서 된 거야?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이죠. 그럼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에서 화석이 발견되려면 마그마에서 화석이 뭐 어떻게 설명 불가지? 야, 뭘로 고쳐줘야 돼? 퇴적암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화석은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거다. 생물의 흔적은 화석이 될 수 있다 없다? 엄청난 화석이 될 수 있죠. 흔적이라는 게 뭐야? 발자국. 알겠니? 또는 어떤 생물이 뚫어놓는 구멍 이런 것들은 엄청난 화석이 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아니 될 거야. 있다가 돼야 되겠고요. 일부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대륙 이동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글로테리숍이라는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대륙의 이동 경로를 알아냈어. 백인어라는 분이. 여기 답이네요. 그러면 지질시대 중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야? 성캄브리아 시대는 어떻게 돼? 거의 생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층에 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에 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화석이 될 가능성이 쌓인 다음에 되도록 오래 걸려야 되겠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 땅에 묻혀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 어떻게 돼? 지각 변동을 받는단 말이야. 땅덩어리가 움직이거나 막 땅덩어리가 지각 변동을 받아서 화석이 훼손되겠죠. 그러니까 묻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화석의 생성 조건. 뭐 중요한데 너무 쉬워서요. 화석의 생성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 했는데 화석의 생물의 크기가 커야 화석이 잘 되겠니? 물론 이왕 크면 화석이 잘 되진지는 모르겠지만 발견되기는 좀 쉽겠지. 알겠니? 화석이 좀 크면 조그마한 화석보다는 큰 화석들이 발견은 좀 잘 되겠지만 얘는 화석이 커야 된다. 생물의 크기가 커야 된다. 그건 좀 화석이 만들어진 조건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물에게 단단한 부분이 없어야가 아니라 좀 있어야 되겠죠. 뼈다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땅에 묻혔을 때 그 자국 또는 흔적이 남겠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 그래,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는 거야. 화석화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퇴적층에 묻혀. 그리고 어떠한 생물이 뭐 죽었어. 됐니?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돼? 다음 퇴적층이 땅에 묻힌다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석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화석과 작용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빠졌는데 사실은 이 땅에 묻히면 여기에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생물에. 단백질은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단백질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 썩어서 없어져야 되겠지. 그럼 그 빈 공간 내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채워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다른 물질이 채워서 그 단백질이 차지했던 공간은 다른 물질이 채워지고 딱딱한 부위는 어떻게 돼? 또 다른 물질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또 다른 물질로 채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석화 작용은 여러 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화석이 만들어졌다고. 죽었다고 땅에 묻혔다고 다 화석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특정한 기능이 있어야 수행돼야 화석화 작용을 받아. 그래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화석화 작용을 설명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네요. 예, 해볼까요? 보자. 우리나라 어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지층에 대한 학생의 대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이 대화 내용 중 옳은 학생만을 고른 대로 찾으세요. 얘 딱 보니까 어때? 이 화석이 있고요. 얘를 확대한 거고요. 여러분들 책에 보이니? 확대하니까 저거 뭐 같아 보여, 지금? 그래, 삼엽충 같아 보여요. 책 속에 보면 조금 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거 삼엽충 같아 보입니다. 삼엽충은 어떻게 생겨서 바퀴벌레 뒤집어진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털도 좀 있고, 이게 뭐지? 더듬이 같은 것도 좀 있고. 삼엽충이고요. 이 삼엽충은 언제적 화석이야? 고생대 표준화석이고 바다 생물이다. 바다 생물이다. 알겠니? 이거 바다 생물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지층은 중생대 최적층이다. 삼엽충 고생대 표준화석인데? 됐어요? 지층은 바다에서 퇴적되었을 거다. 이 지층은 열과 압력을 받았겠네? 만약에 지금 이게 퇴적암이 됐는데 열과 압력을 받았으면 화석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돼 있어? 다 변성됐겠죠? 근데 열과 압력을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변성되지 않는 화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B라는 학생만 답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합니다. 4번. 자, 화석의 이름 쓰기입니다. 자, 여기가 분포 면적이야. X축이, Y축이 시간이야. 그럼 봐라. A는
분포 면적이 뭐야 돼? 좁고 생존 기간이 길어. 분포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기니까 A는 무슨 화석이라고 보면 되겠어? 네, 시상화석이 돼야 돼. 얘는 시상화석으로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분포 면적은 넓은데 생존 기간이 짧아. 얘는 무슨 화석으로 적당해요? 표준 화석으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는 거지.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으라 그랬네요. A를 이용하면 시상화석이네요. 당시에 무엇을 할 수 있어? 환경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시상화석의 특징일 테니까. 됐어요? B를 이용하면 표준화석이네요. B를 이용하면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네, 맞죠.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 무슨 화석이라 해? 표준화석이라고 하니까요. 완 종류는요. B에 해당한다. 완 종류 무슨 화석이었더라?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었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어때? 바다 화석이고요. 바다 생물이었고요. 그래서 완 종류까지 해서 외워야 돼. 완 종류 고생대 표준 화석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면 봐봐. 와, 얘 누구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화석이야. 얘 그림이 뭐야? 고사리다. 얘 고사리. 얘 뭐야? 얘 뭐야? 그렇죠. 얘 삼엽주. 누가 삼엽주이라 이거? 누가 삼엽주이라 이거 누구야? 얘 달팽이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달팽이 같아 보이고요. 달팽이가 지나가다 넘어진 것처럼 보여요. 얘 뭐라 그래야 돼? 암모나이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암모나이트도 표준화석입니다. 무슨 생대 표준화석이야? 중생대 표준화석이죠. 그 다음에 고사리는 대표적인 무슨 화석이야? 시상화석이죠. 어떤 환경에서야? 따뜻하고 습한 육지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얘는 고사리 화석입니다. 맞고요.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서식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지질시대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건, 지질시대를 구별할 때는 건 시상화석으로 지질시대를 구별할 때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슨 화석으로? 표준화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쓸 수 있습니다. 공룡은 나와 같은 동일한 시대입니까? 라고 물어봤네. 암모나이트 무슨 생대? 중생대. 공룡도 중생대. 됐어요? 나의 생물은 가의 생물보다 분포 면적 말하네요. 면적. 됐어요? 나의 생물은 어때야 돼? 바다 전역에 거쳐서 살았어. 알겠네? 특정한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었죠? 근데 나는, 가는 어때야 돼? 아까 어디서 살았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포 면적은 누가 좁아야 돼? 가가 좁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이 좁다.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되겠죠. 됐어요? 가서 아이스크림도 갖고 와라. 아이스크림도 많아. 학원에. 됐어요? 다음 6번 문제 또 가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볼까요? 6번. 얘도 마찬가지야. 지질 시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게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네요. 1번 보세요. 화석을 통해서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생물의 진화 과정을 밝혀낸 거야.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애가 누구야? 시조새. 알겠니? 시조새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해 갔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 그렇지 융기나 침강이 나타났는지 알 수도 있죠. 됐어요? 아까 뭐 있었어? 갑주어 화석이 나타났다. 그럼 갑주어는 어디 있어야 돼? 물고기 화석이죠. 그럼 옛날에 이 땅덩어리는 어디였다는 거야? 바다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륙에서 발견이 된다고 지금. 그럼 그 땅덩어리는 올라왔다는 거잖아. 융기했다라는 거죠. 성칸뷰레에 비해서 고생대에 발견되는 화석의 양의 종류가 월등히 많아야 되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하죠.
딱딱한 골격을 갖는 생물체가 매우 적어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지질 시대가 신생대인가요? 무슨 생대죠?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딱딱한 골격을 갖는 생물체가 매우 적어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가 돼야 되겠죠. 선캄브리아 시대가. 이해됐니? 자, 이제부터 문제가 조금씩 난도가 올라가고 중요도도 올라가네요. 요 뒤에 문제, 7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시험이 어마무시하게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야. 7번 문제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출제되죠. 자, 서로 다른 지층 A에서 D까지 단면,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낸 겁니다. 삼엽층 화폐 해석이 있네요. 삼엽층은 고생대야, 고생대. 그 다음에 화폐석은 무슨 생대야? 신생대야, 신생대. 됐어? 그 다음에 완종류 어느 시대야? 완종류 고생대야, 고생대. 그 다음에 공룡 그럼 무슨 생대야? 중생대야, 중생대, 중생대. 됐어요? 여러분들 부정합이 나오긴 하는데 부정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주고 와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방학이니까 여유도 있으니까 부정합 잠깐만 설명해 줄게. 우리는 부정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층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부정합을 배우진 않아요. 근데 부정합은 어쩔 때 써먹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야. 잘 봐. 땅이 순서대로 이렇게 쌓여. 땅이 이렇게 순서대로 쌓인다. 땅이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는 걸 뭐라 그러지? 혹시 아니? 중학교 때 배웠니? 땅이 순서대로 쌓여.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걸 정합이라 그래. 정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부정합은 무슨 뜻이겠어? 부자가 아니 부자야. 그러면 뭐야? 정합이 아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정합인데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럼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 땅덩어리가 누르는 힘이 있던 위에서 눌렀던 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 그럼 땅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잘 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침강이라고 하는데 이 침강을 하게 되면 땅 속에서 압력을 받아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습곡이라 그래.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침강 후 이런 습곡이 나타나는 거야. 습곡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습곡. 이걸 습곡이라 그래. 됐니? 그럼 습곡받은 땅덩어리가 다시 올라와. 땅이 올라온다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융기라 그래. 이걸 융기라 그래. 알겠니? 그럼 융기된 땅덩어리가 잘 봐. 올라와서 풍화 침식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깎여버린다. 그래서 융기가 돼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땅덩어리가 깎였어. 그리고 깎인 곳에 다시 이렇게 순서대로 쌓인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 깎인 요 면을 뭐라 그래? 요 면을 부정한 면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부정한 면이 나타났다는 건 요 아래 지층과 요 위에 지층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에 엄청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시간이 단절이 있다고 하는 거야. 시간의 단절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까 얘가 습곡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 근데 이걸 이걸 깎는 거야. 이 지층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깎인단 말이야. 그 흔적이 사라졌잖아. 그 흔적이. 알겠니? 그러면 그 지층이 깎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어? 수억 년 걸려. 수억 년. 알겠니? 수억 년에 거쳐서. 그러니까 요 A 지층과 요 B 지층은 수억 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거야. 같은 지층으로 보이지만. 알겠니? 그래서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시간의 단절이 있다고 하는 거야. 풍화 침식을 받는. 알겠니? 그래서 부정합이 나타나려면 땅덩어리가 내려가고 침강, 땅덩어리가 올라오고 융기가 반복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진 않아. 이게 우리 교육과정에 있진 않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부정한 면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부정한 면이 있다라는 말은 요 B 지층과 이 A 지층이 연속되진 않았다는 거야. B 지층이 쌓이고 요걸 엄청 오랜 시간에 깎은 다음에 A 지층이 쌓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고생된데 얘가 신생되지. 그러니까 요걸 깎는데 무슨 시대가 날아가 버린 거야? 중생대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 엄청난 시간의 단절이 있었던 뜻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겠지. 완종류니까 고생되고. 됐니? 얘는 그래도 중생되니까 얘는 중생되네. 근데 얘는 깎이는 동안에 어때야 돼? 시대가 바뀔 정도로 뭐 아주 시대가 바뀔 정도. 얘는 아예 시대가 통째로 날아간 거고. 됐습니까? 그래도 여기도 시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문제 푸는 건 쉬워요. 지층 A는 신생대입니까? 지층 A에는 신생대였죠. 왜 그래? 신생대 표준화석인 누가 보여? 화폐석이 보이잖아요. 됐어요? 그럼 얘는 신생대 되겠죠. B하고 C하고 누가 먼저 퇴적됐나요? B는 삼엽충이에요. 고생대. C는 중생대. 그러면 고생대하고 중생대하고 누가 먼저 퇴적돼야 돼? 지층 B는 고생대 지층이니까 C 중생대 지층보다 먼저 퇴적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CD는 봐. C하고 D는 육상생물이에요. C 어딨니? 공룡이에요. 공룡은 육상생물이야. D 어딨니? 완종류예요. 완종류는 육상생물이야, 해양생물이야? 해양생물이야. 고생대 해양생물의 대표적인 게 완종류야. 알겠니? 조개랑은 좀 다른데 그냥 조개 취급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디귿은 틀렸고 뭐가 맞았니? 답을 못 찾았네.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 아까 맞았던 거죠? 됐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3번이 답인가요?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 내 말이 갑자기 막 빨라지는데? 바쁜가? 선생님 말이 막 빨라졌죠? 바쁜가? 지절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절 시대에 대한 설명, 지절 시대에 대한 설명이야. 지절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가? 지절 시대는 최초의 생물체가 탄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야? 지절 시대가 생물체가 탄생한 이후부터야? 지절 시대는 언제부터야? 지구 탄생기부터야.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알겠니? 생물의 종의 큰 변화는 지절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지절시대 중 상대적인 길이가 가장 긴 시대는 중생대야? 가장 시대가 긴 시대는 무슨 생대야? 선캄브리아 시대 있죠? 지절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됐어요? 그래서 답이 뭐만 맞아야 돼요? 니은만 맞아야 되겠죠. 니은만 맞아야 되겠죠. 답이. 자, 9번 갑니다. 빠밤. 별표 100만 개야.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이 그림 가지고 서술형도 이 문제로 내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그랬었지. 저걸로 표준화성 찾아야 되고 시상화성 찾을 수 있고 뭐 또 할 수 있어. 지질시대를 나눌 수도 있고. 알겠어요? 이 그림에서. 자, A에서 E까지 발견된 화석과 화석이 산출된 범위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어머나. 감사하게 여기 하나 있네. 삼엽충. 됐니? 삼엽충은 가장 대표적인 무슨 화석이야?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A 지층과 B 지층과 C 지층에 삼엽축이 다 발견됐어. 그러면 삼엽축이 다 발견된 걸로 보아 A, B, C는 모두 고생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대에 살다가 여기서 안 발견된 거지. 그럼 여기 이후로 발견이 안 됐다라는 건 요걸 잘라서 이때를 고생되고 그랬더니 이 지층은 생성 후 뒤집히 역전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럼 여기를 무슨 생대로 보면 되겠어? 뭐 중생대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두 종이 멸종하고 두 종이 새로 났으니까 종에 바뀐 거란 말이에요. 생물계에 변화가 있었겠죠. 저기서 시대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여기 있네. 그래서 A에서 이중 지질시대는 지층 C하고 D를 경계로 구별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기어 B는 고생됩니까? B. 여기 B. 추측 B는 고생되죠. 왜? 삼엽충화기원이 발견되니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니은은 시상화석으로 적당할까요? 니은이? 이 지층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번만 발견이 됐죠. D라는 지층에서 딱 한 번만 발견되고 말죠. 그럼 얘는 생존 기간이 길었다는 거야? 짧았다는 거야? 매우 짧았다는 거죠. 그 D가 지층, 이 D라는 지층이 쌓이는 그 시대만 잠깐 살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석으로는 적당할 수 있어도 시상화석으로는 어때야 돼? 적당할 수가 없겠죠. 여기는 지금 특별하게 시상화석으로 적당한 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시상화석으로 적당하려면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전 영역에 겹쳐 시간이 길게 산 놈이 좋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시상화석으로 뭔가 적당해 보이는 놈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갔어? 됐어요? 여기까지 가죠.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갑니다. 자, 이번부터는 지질시대 환경의 지질시대입니다. 지질시대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되었다. 맞아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가장 대표적인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죠.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있었어?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하나 더 있었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안 되겠네요.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 언제? 오존층 만들어진 시기. 오존층이 만들어진 이후 뭐 됐어? 오존층이 만들어진 이후 육상생물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고생대가 맞아야 되겠죠. 거시식물은 중생대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거시식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은행나무. 거시식물 하면 은행나무여야 돼. 은행나무 하면 뭐야? 중생대. 은행나무 하면 뭐야? 공룡의 먹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질시 중 가장 온난했던 시기, 가장 온난했어. 따뜻했어.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던 시기. 언제야? 중생대. 이것도 맞습니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라고? 그건 신생대. 다세포 생물이래. 됐니? 다세포 생물 언제 나타나? 선캄브리아 시대 때 나타나. 알겠니? 선캄브리아 시대 말기 때는요. 굉장한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이라는 건 세포가 여러 개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단세포 생물이 출현해서 다세포 생물이 번성하기도 해. 알겠니? 뭐 있어 다세포 생물로? 뼈다구가 없는 무척추 동물 있었지. 해파리 같은 것들. 알겠니? 다세포 생물이야. 매우. 선캄브리아 시대가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 조금 더 풀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하고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 오고. 모두 군복을 입고 왔어. 이거 공룡